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준석과 관련해서 기사를 여러 차례 썼습니다. 그 기사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나름대로 화제가 됐습니다. 왜 화제가 됐을까? 제가 쓰는 기사가 좋아서 내용이 탁월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준석이를 다들 싫어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준석이는 정치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정말 퇴출 대상 1순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이야말로 정말로 이재명보다 더 싫다. 이거는 여러분들 여론조사 결과로 이게 확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호감도를 조사하면 이재명보다도 비호감도가 높습니다. 이준석이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이가 2011년부터 정치권에 들어와서 소위 정치 활동을 했는데 대체 뭔 짓을 하고 다녔길래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이준석이를 싫어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입니다. 이준석 했을 때 뭐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근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아니 대체 이준석이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비중 있는 자도 아니었는데 지금 이렇게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저 이재명보다도 비호감도가 높을 수가 있을까? 정말 신기하다. 이준석이는 정말 진 기록을 보유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준석을 비판하는 기사를 쓸 때는 그렇게 내용이 탁월하지도 않은데 많은 분들께서 호응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봐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이 이준석에 대해서 일단 얘기하는 거, 이 비호감 인물인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준석이가 주가 아니라 이런 이준석이를 자꾸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준석이와 이런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이준석이와 마치 뭐라도 할 것처럼 그런 신용을 하고 있는 그런 냄새를 풍기고 있는 이 국내의힘 일부 인사, 일부 세력의 그런 정신 상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왜 비판을 하느냐?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준석이의 비호감도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의 비호감도 이게 왜 높겠습니까? 보수 또는 국내인 지지층에서 이준석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압도적입니다. 비호감도가. 그런데 그런 이준석이를 자꾸 국내인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뭡니까 결국에는 국내인 지지층의 바람과 국내인 지지층의 열망과 국내인 지지층이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이 아니라 국내임을 찍어준 그 표심 결국엔 그걸 갖다가 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국내힘에 갖고 있던 유권자, 지지자의 신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뭡니까? 또 그게 배신의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총선이 끝나고 지금 한 2달 반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이런 배신의 정치를 할 수가 있느냐? 이준석이가 총선판에서 어떤 짓을 하고 다녔는지 지금 기억을 못하는 것이냐?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묻고 싶습니다. 또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 이준석 기사도 많이 썼고 그다음에 이준석 관련 콘텐츠도 많이 올렸습니다. 제 채널에다가. 근데 저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준석이가 국회의원 당선된 다음에는 이준석 관련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이 친윤 세력이 당권을 쥘 경우에는 장해찬 이준석이 국내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준석을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왜 이준석 얘기를 하지 않느냐? 혹시 설마 이준석이가 이거 배지 달아가지고 설마 이준석을 무서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이준석 같은 자가 국회의원 배지 단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총선 때는 이준석 영상을 찍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준석이가 마치 지가 보수인 듯이 이준석이가 마치 지가 뭐나 대단한 실력이나 있다는 듯이 이준석이가 뭔가 대단한 큰일이라도 치를 듯이 그렇게 선전선동을 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근거 없는 논리 없는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반박을 하지 않으면 조금 좀이 쑤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를 가리지 않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꼭 그러고 다녔고 더군다나 이 총선이라는 아주 이 중대한 이런 시점에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을 비판하는 그런 영상을 몇 차례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총선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당선된 다음에는 왜 안 했느냐?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무슨 그런 정치적 의미와 비중,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는 정말로 기껏 해봤자 저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명일 뿐이고
더군다나 심지어 그 사람은 초선에 불과합니다. 초선 국회의원 한 사람에 대해서 굳이 제가 언급할 내용도 없고, 그 다음에 이준석의 활동상이 제가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준석이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거에서 뭐 얘기할 거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준석이를 마치 뭐나 대단한 사람이라 된 듯이, 이런 이준석이를 마치 국민의힘으로 곧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식으로, 우리는 원래 한 식구였다는 식으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 국내힘 유권, 국내힘의 지지층들을 지난 총선 때, 지난 대선 때 이 국내 힘을 찍었던 유권자들을 분노하게 하는, 그들의 분노를 자초하는 이런 짓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국내힘 내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저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관련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가 뭐냐면, 제가 한 몇 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탈당 후 처음 국내인 모임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입니다. 21대 국회의 경우에는 이 단체의 회장을 장제원이,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참여자로서는 권성동, 한마디로 이런 친윤 당내 기득권 당 주류 세력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던 그런 단체다, 연구단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김기현이 이걸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이 창립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는 건 뭡니까? 김기현 또는 하여튼 이 모임을 주도하는 자가 이준석이를 그렇게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국내힘을 저주하고 국내힘에 뭐 마치 낙선운동이라고 해야 될까? 국내힘 낙선운동? 그런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식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번 총선판이 끝나고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정당이 어딥니까? 바로 개혁신당입니다. 근데 그 개혁신당이 이준석을 데리고 와서 축사를 시킨다? 여러분들, 이준석이 만약 불청객이었다고 하면 축사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준석이가 자기 발로 찾아와서 나 축사할게요 하고 축사했겠습니까? 김기현이나 또는 그 다른 사람이 이준석이한테 축사를 부탁했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어처구니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김기현이가 누굽니까? 김기현이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당대표를 할 지지율이 아닌, 당대표감이 아니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이 김기현이 용산과 그 다음에 친윤 세력의 그런 지지를 받아서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의 대표직까지 했고, 그 대표직을 한 7개월, 8개월 하다가 당이 폭망하고, 결국에는 이준석과 만난 그날에 페이스북으로 사퇴 찍 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가 바로 김기현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 집권당이 어떤 위기에 처하든 나는 당 대표로서 뭐 그런 거 중요치 않고, 나는 오로지 나 울산에서 다시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행동했던 자가 바로 김기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김기현이라는 자가 지금 현재 친윤 중에서도 찐윤으로 활동한다, 그렇게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도하는 모임에서 이준석이를 불렀다? 부른 것도 넘어서 축사까지 시켰다? 이 축사에서 이준석이가 뭐라 그랬느냐?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자면, 어떻게 하다 보니 몇 달 만에 원래 소속되었던 당도 아니고 원래 뛰던 지역도 아닌 곳에 가서 당선됐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가 그만큼 격변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말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 대목에서 정말로 황당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준석이 지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준석이 지가 고르고 골라서 지역구 쇼핑하듯이 나 화성 동탄에 나가면 내가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해가지고 지가 거기 나간 걸 갖다가 무슨 대한민국 정치의 격변 이런 식으로 운운하고 앉아있으니, 아니 이 사람은 대체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과대 포장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의식이 너무 진짜 과잉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발언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냥 지가 탈당한 거고 지가 그냥 지역구 골라서 나간 건데 무슨 대한민국 정치를 운운하고 앉아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때 이제 원희룡과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와 있었던 모양입니다. 요즘 전당대회 시즌으로 이 자리에 원희룡 지사도 윤상현 의원도 계신다. 당대표에 보니까 여당 대표 자리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더라. 그런데 왜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로 내로남불. 이거 듣는 이로 하여금 정말 짜증이 치밀어 오르게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뭐 원희룡, 윤상현한테 도대체 당대표 어려운 자리인데 왜 하려고 하지? 그럼 지는 왜 하려고 했습니까? 지는 왜 하려고 했고, 지는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아서 당원권 정지가 돼서 당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수가 없게 돼서 결국에는 주호영 비대위가 섰을 때 왜 법원에다가 주호영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까?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 때도 왜 그런 짓을 반복했습니까? 당대표 계속 지가 갖고 싶어서 했던 거 아닙니까? 왜 그 어려운 자리 다른 사람한테 왜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면서 왜 지는 그 당대표직을 놓치기 싫어서 그렇게 법원에까지 끌고 가고 이 당에다가 그 당의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법원에다 갖다 맡기고 그걸 계속 언론지면에 등장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정말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준석이가 옛날에 했던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이 이준석이가 한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로남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쥐는 당대표를 그렇게 하고 싶어갖고 심지어는 이때 당시에 이준석이 법률 대리했던 그 법무법인인가 변호사한테 성공보수도 제대로 안 줬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변호사하고 이준석이하고 지금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그 소송이 어떻게 끝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그래놓고서는 뭐 남들한테는 대표를 왜 하려고 하지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농담입니까? 웃깁니까 여러분? 황당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이준석이를 불러놓고 이준석이가 마치 뭔가 대단하다는 듯이 이렇게 축사를 시켜놓고 또 김기현이가 뭐라고 했냐면 제 앞에 대표를 하셨던 분이고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같이 또 호흡을 맞췄던 분으로 많은 인사이트를 주신 분이다. 이렇게 이준석이 찬양을 외쳤습니다. 이준석이를 추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그렇게 찬양을 받을 만한 인물입니까? 그럴 만한 실력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더군다나 이 김기현이라는 자가 지금 현재 국내임 소속 의원으로서 정말 이 국내임 지지층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 이준석 이 국내임에 있을 때 그야말로 내부 총질 내부자 비판이 아니라 내부자 공격으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고 했던 그 이준석을 이렇게 추켜 세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런 자의 이런 언행을 갖다가 여러분들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여기에 원희룡이 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원희룡이 또 뭐라고 했냐면 원희룡은 과거 이준석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세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물으니까 얘기를 못한 또는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한 그런 사람인데 지금 또 뭐라 그러냐 우리는 이준석이라는 젊은 당대표를 뽑아서 지난번에 기적적으로 정권을 5년 만에 되찾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엔 또 이준석이를 추켜 세워준 겁니다. 근데 이게 어이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대한민국의 보수 또는 우파 지지층을 갖다가 모욕한 겁니다. 모욕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난 대선 때 이준석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준석이가 두 차례 가출하고 이준석이가 나 안 해 막 이렇게 떼부리고 그거 말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준석이가 SNS 글 쓰고 튀고 계속 언론과 이렇게 접촉하면서 뭐 윤핵관 이렇게 외쳐대고 그거 말고 이준석이가 정말로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득세했던 그 좌파 세력,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들에 대한 청산,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상화 이런 것들을 바랐던, 이런 것들을 열망했던 그 보수 또는 우파 지지층의 바람, 기대, 희망, 또 뭐 이념적으로는 보수 우파에 속하진 않지만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했던 그 유권자들의 그런 걱정 이런 것들이 다 투사돼서 결국에는 문재인을 심판하고 보수 정권 또는 우파 정권 또는 이 대한민국을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최소한 퇴보시키지 않는 그런 정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이 다 합쳐져서 그들이 표로 윤석열 정권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원희룡이라는 사람은 이준석이란 젊은 당대표를 뽑아서 지난번에 기적적으로 정권을 5년 만에 되찾아? 그러면 결국에는 이준석이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원래는 안 되는 일인데 이준석이 때문에 정권을 되찾았고 이준석이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 또는 우파 지지층을 모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는 제가 감별할 수가 없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의 이준석 찬양은 여러분들이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자들이 계속 이런 이준석을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듯한 그런 행태를 여러분들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국갤럽에서 6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주요 정치인 비호감도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왜 이준석이 여기에 들어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요 정치인이라고 했을 때 누구냐면은 오세훈, 조국, 이재명, 한동훈, 홍준표, 이준석 이렇게 6명을 조사를 했는데 이 6명 중에서 비호감도 1등이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의 비호감도 세부 수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비호감도가 64,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8, 조국당에서는 57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국당에서는 이준석을 가장 좋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다음이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호감도가 제일 낮고 비호감도가 제일 높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아까 말했던 김기현 또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겠다고 전당대회에 나오겠다고 했던 그 원희룡 이 사람들 다 국민의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10명 중 7명이 비호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이준석에 대해서 막 그렇게 축혀 세워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보수 우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다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국민의힘의 기득권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당권을 쥐고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당을 찍으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자들이 당권을 쥐게 됐을 때 이준석이가 또 여기를 언저리를 떠돌면서 마치 국민의힘과 과거에 이 바른 미래당에서 뛰쳐나서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었을 때 그 유승민 미래통합당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이준석이가 그런 식으로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향별로 보면 보수 지지층에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감도 25, 비호감도 68입니다. 10명 중 7명이 이준석이 싫다 그럽니다. 보수에서도. 근데 이런 이준석이를 이렇게 추켜 세워주는 자들을 여러분들 보수 지지층에 지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이가 이번에만 비호감도가 높은 게 아닙니다. 이번에만 비호감도가 높은 게 아니라 2022년 9월 3주차 때부터 이준석에 대한 비호감도, 호감도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뭐였냐면 비호감도가 제일 높습니다. 이준석이가 1등 65%, 2등이 누구였냐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가 56%.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이재명이보다 비호감도가 9%포인트나 높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이준석입니다. 그 이재명보다도 비호감도가 9%포인트나 높은 게 바로 이준석이었습니다. 12월 2주차 이준석 66% 1등, 2등 이재명 59%. 그러니까 그 이재명보다 7%포인트 높았던 게 비호감도가 이준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월 3주차 조사에서 이준석이가 1등 그리고 홍준표가 2등 60%, 그리고 한동훈, 이재명이 이제 공동 3등인데 58%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이준석이가 언급된 호감도 조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준석이는 그 누구보다도 호감도가 높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재명보다도 압도적으로 비호감도가 높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를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렇게 끌어당기는 듯한,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내의 소위 친윤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자들이 계속 끌어당기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당권을 다시 쥐게 됐을 때 이준석이는 국민의힘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으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어떤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드러내놓고 잘못을 하지 않는 한은 이준석이를 그 당 윤리에서 징계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준석이한테 탈당 권고, 그 다음에 제명 이런 징계는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근데 이준석이가 많이 다시 돌아온다? 그런 징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준석이가 제발로 나가지 않는 한은 이준석이를 앞으로 국내임 밖으로 쫓아낼 수가 없는데 그런 이준석이를 받아들이겠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친윤 세력이 하는 짓을 보면은 이들이 다시 당권을 쥐게 됐을 때 이준석이도 돌아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던 장예찬 이런 자들도 돌아올 수밖에 없다. 물론 장예찬 같은 경우는 이 차기 당 대표가 들어서기 전에 복당이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어쨌든 이런 국민의힘을 여러분들은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정당을 보수 정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수 지지층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온다. 여러분들 그 상황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전당대회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이에 이런 작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타이밍을 놓쳤습니다만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한테 이 감사 인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깨연님, 레기무님, 굿띵님, 러블리로지스님, HY님 이 5분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제가 올린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뭐 그 밖에 뭐 저한테 비판적인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신 분들도 어쨌든 제 채널에 오셔서 제 영상을 보고 의견을 남기신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제 영상이 혹시 다른 사람들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그 좋아요 이런 걸 많이 누르면 그게 이제 뭐 영상이 좀 확산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좋아요와 댓글을 많이 이렇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